이번 주부터는 챕터가 바뀌어서 제13장 흐름의 측정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흐름 측정 기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 하지 못하고요. 오리피스하고 벤츄리미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피스가 보정 오리피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정 오리피스라고 하는 거는 관 내부에 둥근 개구부를 갖는 판을 위치시켜 유량을 측정하는 기구다. 그러니까 이 오리피스의 용도가 유량을 측정하는 기구다. 유량 측정하는 기구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 내에 둥근 개구부를 갖는 판,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둥근 관 내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작은 개구부를 갖는 판을 위치시켜서 요 중간에 빗금친 요 단면을 통해서 유량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죠. 이제 빠져나가면서 베나 컨트락타라고 하는 단면 수축이 이루어집니다. 유선이 보면은 이렇게 좁아지죠. 좁아졌다가 다시 관을 꽉 채워서 흐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좁아진 단면을 이제 베나 컨트락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좁아진 단면의 번호를 2번이라고 하고, 오리피스로 유입되기 전에 단면을 1번 이렇게 일단 넘버링을 하자. 그러면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손실이 2번 발생합니다. 요 둥근 개구부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면 급축소의 형태를 띠죠. 이렇게 단면 급축소. 오리피스 전후를 통해서 단면 급축소와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때 손실이 한번 일어나고요. 이렇게 단면이 유선이 축소됐다가 다시 단면 전체를 꽉 채워서 그러잖아요. 이건 단면 확대죠. 이 단면 확대 손실이 또 일어난다. 오리피스 하류에서 오리피스를 지나고 나서 단면 확대. 그래서 2번 손실이 생긴다. 뒤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오리피스 전후의 손실 수들을 델타 H라고 했고, 단면 확대에 의한 손실이 이제 HL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면 수축이 일어나는 이 베나 컨트락타 2번이라고 했으니까 A2죠. A2가 결국은 A0 원래의 단면, 그러니까 A0면은 여기서 이제 요 개구부의 단면적입니다. A0 곱하기 CC 하면은 이 A0는 개구부의 단면적이고요. CC는 단면 수축계수. 단면 수축계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CC는
A0분의 A2가 되고요. 요거는 직경의 함수죠. 그래서 요 개구부의 직경을 스몰 d라고 하고 베나 콘트락타의 직경을 D2라고 하면은 이거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분의 4분의 파이 D2의 제곱이 돼서 4분의 파이는 분자분모 지워지고 D분의 D2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단면 수축 계수를 구하는데 이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여기 달라집니다. 레이놀즈 수가 높을 때는 CC는 만약에 레이놀즈 수가 작을 때 만약에 레이놀즈 수가 스몰이다. 그러면은 CC는 레이놀즈 수의 함수가 돼요. 하지만 레이놀즈 수가 클 때 CC는 대문자 D분의 D, 즉 관의 전체 직경, 관의 직경분의 개구부의 직경의 비율의 함수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D분의 D가 0.3보다 작으면 관의 직경분의 개구부의 직경이 0.3보다 작을 때는 CC는 약 0.62 정도의 값을 갖는데 만약에 D분의 D가 점점 커지다가 0.8까지 커진다 할 때는 CC의 값이 대략 0.72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면 수축 계수는 이런데 중요한 거는 요 오리피스를 지나면서 위압수도의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위압수도의 차이를 가지고 유량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유도해 보겠어요. 요 필기할 게 좀 있습니다. 먼저 앞선 그 그림에서 단면 1과 2, 그러니까 오리피스 전과 오리피스를 지나고 나서 베나 콘트락타 수축 단면 그 사이에 베르누이식을 적용하면 자, 단면 1과 2 사이에 단면 2는 오리피스 전, 단면 2는 베나 콘트락타. 베르누이식을 적용하면요. 램다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은 램다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가 되겠죠. 수평관이니까 Z1과 Z2는 지워질 것이고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V1, A1은 V2, A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V1을 소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베르누이식을 V2에 관해서 풀면은
좀 길어요. 1 마이너스 A2 over A1 제곱분의 2G 램다분의 P1 플러스 Z1 마이너스 램다분의 P2 플러스 Z2 예, 제곱근 되죠. 그리고 A2는 베나커트라타의 단면적은 개구부의 단면적의 수축배수를 곱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H 위압수두는 램다분의 P 플러스 Z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쓰면은 위의 식은 약간 간단해져서 V2는 루트 1 마이너스 CC 제곱 A0 제곱 나누기 A1의 제곱 분의 2G H1 마이너스 H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각각의 위압수도 H1, H2가 되니까 우리의 목적은 H1, H2 그리고 오리피스의 기하학적 특성, 즉 오리관 전체의 직경과 오리피스 개구부의 직경, 이러한 오리피스의 규격으로 유량을 구하는 식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니까 Q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식에다가 방금 구한 V2 식에다가 A2를 곱해주면은 유량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양변에 이 식의 양변에 A2 양변에 A2를 곱해주는데 A2는 CCA0잖아. 그러니까 V2에는 A2를 곱해주고 오른쪽 변에는 CCA0를 곱해주고 그럼 같은 식이 되죠. 를 곱해주면 Q는 이게 A2, V2예요. Q가 결국 루트 1 마이너스 CC 제곱 A0 제곱 나누기 A1의 제곱 분의 CVCC 곱하기 A0 바이 루트 2G H1 마이너스 H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 식을 좀 간단히 쓰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 개수를 몇 개 정의를 하면 이 CV가 아까 유속계수라고 했어요. 유속계수. CV가 유속계수입니다. 유속계수. 왜냐하면은 지금 이 Q 써있는 이 식이 레이놀즈 수가 높을 때 유효해요.
레이놀즈 수가 클 때 유효한 식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작을 때는 점성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유속에 있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럴 때는 요걸 약간 보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CV를 곱해주는 겁니다. CV를 원래 CV가 없었죠. 없었고 위에 있는 요 별표식에 A2와 CCA0를 곱해주면은 이 CV가 없는 식이 되는데, 이 CV가 없는 식은 레이놀즈 넘버가 클 때 유효한 식이고, 레이놀즈 넘버가 작을 때는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 또 그에 따른 유속 손실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 유속 계수를 곱해준다. 그러다 보니까는 CVCC 계수를 2번 곱해주는 형태가 됐는데, 아예 CV 곱하기 CC를 이 곱을 2개 계수의 곱을 CD라고 정의를 하고 이를 유량계수다 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A0 앞에 붙은 만큼을 또 K라는 계수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식이 Q는 K 곱하기 A0 곱하기 루트 EG 델타 H 이렇게 되겠죠. H는 위압수도입니다. 그리고 K는 이렇게 정의한 바와 같고, 그래서 오리피스 전후에 압력을 재는 수두개를 설치를 하면은 수위 변화, 위압수두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고요. 요게 결국은 델타 P는 곱하기 겜마 H니까 델타 H를 압력의 변화로 환산을 해주면은 겜마 델타 H가 되죠. 그래서 요 델타 H 자리에 겜마분의 P, 로 G분의 P 이거를 곱해주면은 이 식은 결국 K 곱하기 A0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로분의 델타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를 델타 H로부터도 계산할 수 있고 델타 P로부터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유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자,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델타 P나 델타 H도 알아야겠지만 K 값을 알아야 돼요. K가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K 값을 알아야 된다. K가 루트 1-CC 제곱 A0 제곱 나누기 A1의 제곱 CV C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K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그래프로부터 읽어드리는데, 대개 이 오리피스 문제가 2가지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이 2가지. 첫 번째는 Q를 알고 Q가 주어지고 델타 P 또는 델타 H를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꾸로 델타 P와 또는 델타 H를 알고 나서 Q를 구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유형이야. 여기 첫 번째 유형에서 Q를 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V를 안다는 것 같아요. 관의 직경을 알면은 V를 알면은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보세요. 이 표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면은 자, 이거를 또 다 지워야 되네. 뭐 지우죠. 뭐. 알아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 첫 번째, Q를 알고 그 다음에 델타 P와 델타 H를 봐. 두 번째는 이제 델타 P와 델타 H를 알고 이제 Q를 구한다. 근데 Q를 안다는 얘기는 이제 유속을 안다는 얘기고 유속으로부터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레이놀즈 넘버를 알게 되면요. 밑에 있는 가로축으로부터 읽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레이놀즈 넘버거든. 레이놀즈 넘버가 뉴분의 V 곱하기 D죠. 근데 V가 Q 나누기 A니까 뉴분의 Q 나누기 A니까 Q 나누기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D 해서 결국은 파이 D 뉴분의 4Q가 돼요. 그래서 Q를 알면은 레이놀즈 넘버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요 표의 가로축 밑에 있는 요 식은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요게 V가 아니고 뉴입니다. 뉴 동점성 계수예요. 분의 4Q. 그래서 여기서 레이놀즈 넘버를 알면은 요 관의 직경분의 중간에 요 개구부의 직경과의 비율, 요 하늘색 곡선으로 돼 있죠. 그것과 만나는 점에서 세로축의 K 값을 읽어서 찾는 거죠.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레이놀즈 넘버를 다 계산했더니 10의 4승이다. 레이놀즈 넘버가 10의 4승이에요. 그리고 직경분의 D가 0.6이다. 그럼 보세요. 10의 4승이면은 딱 여기죠.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 D분의 D가 0.6인 곡선이 0.1, 0.2, 0.4, 0.5, 0.6 이게 0.6이네요. 이 곡선이 0.6이에요. 어디서 만납니까?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는데 이 선을 한번 쭉 이어봐요.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의 K 값이 얼마로 읽히느냐? 약 0.68로 읽힌다. 그래서 이 경우에 K 값은
0.68 정도가 된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델타 P와 델타 H를 알고 Q를 구하고자 할 때 아직 Q를 모르잖아요. Q를 모르기 때문에 V도 모르고 레이놀즈 넘버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약간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파이 d 뉴분의 4q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q는 k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루트 2g 델타 h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시켜서 레이놀즈 넘버를 델타 h 요 q 자리에다가 요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레이놀즈 넘버를 델타 h에 관한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형태가 이런 식이 되죠. k 곱하기 뉴분의 d 곱하기 루트 2g 델타 h. k를 좌변으로 넘기면은 k분의 레이놀즈 넘버는 뉴분의 d 곱하기 루트 2g 델타 h 또는 뉴분의 d 곱하기 루트 로분의 2 델타 p. 따라서 델타 h나 델타 p를 알면은 k분의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할 수 있다. 그게 가로축 중에 위에 있는 가로축이에요. 위에 있는 가로축이 k분의 레이놀즈 넘버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또 두 번째 예제를 해보세요. 만약에 k분의 레이놀즈 넘버가 10의 4승이다. 그리고 d분의 d가 0.6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위에 있는 가로축에서 찾아야 돼요. 10의 4승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는 똑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점선을 따라서 점선과 나란하게 약간 비스듬히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다가 이 d분의 d가 0.6이 되는 곡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0.6이 되는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찾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4승과 만나는 점이 이 점이죠. 10의 아니다. 잠깐. 이 10의 4승이 아니고요. 10의 4승으로 해도 되는데 약간 숫자를 바꿔서 같은 숫자라면 재미가 없으니까 5 곱하기 10의 4승이다. 5 곱하기 10의 4승이면은 10의 4승과 10의 5승의 중간인데,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정중앙이 아니고 여기가 됩니다. 이 점이 5 곱하기 10의 4승이 돼요. 이것과 d분의 d도 약간 바꿔서 0.8로 둡시다. 0.6이 아니라 0.8. 그러면은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 이때 K는 여기서 쭉 세로축까지 연장을 해서 만나는 점 0.8이다.
0.8. 그래서 K값을 찾는 방법을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서 K값을 찾으면은 유량식으로부터 유량을 산정할 수가 있다. 자, 오리피스에도 손실이 생깁니다. 아까 오리피스에서는 두 종류의 손실이 생깁니다. 오리피스 판을 지나기 전과 후, 그리고 오리피스를 지나고 나서의 단면 확대, 두 손실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HL은 단면 확대, 오리피스를 지나고 나서 오리피스를 지난 후에 단면 확대에 의한 손실 수도고요. 그 다음에 델타 H는 오리피스 전후의 손실 수도입니다. 손실 수도. 그래서 요 HL 오리피스를 지나고 나서 발생하는 손실은 이 지분의 V2 마이너스 V1 네, 제곱입니다. 그래서 V2는 베나 콘트라타에서 발생하는 요소, 단면 수축부, V1은 오리피스를 통과하기 이전에 관의 이제 원 단면에서의 유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H가 델타 L보다 큰 값을 갖는 게 일반적인데 델타 H분의 HL은 이렇게 V1분의 V2 플러스 1분의 V1분의 V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게 오리피스에서의 손실수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볼까요? 오리피스 해석. 직경이 24cm인 수평관 내 직경이 15cm인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래 관의 직경이 24cm, 0.24m. 그 다음에 오리피스의 안에 이런 개구부 직경은 15cm, 0.15m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은 액주계가 연결되어 있다.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가 25cm. 이 25cm는 수두 차이가 아닙니다. 수두는 워터헤드거든요. 얘는 수은 기둥의 높이 차지. 수두 차이는 아니죠. 이거 조심해요. 이 높이 차이가 25cm일 때 유량이 얼마냐. 유량이 얼마냐고 물었기 때문에 레이놀스 넘버를 알 수가 없고 K분의 RE 이 식으로부터 K값을 찾아서 유량을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과 2 사이에
베르누이식을 적용을 해야겠죠. 수평관이니까 Z값은 같고, 자, 압력 P1 플러스 갬마 W 곱하기 L 플러스 델타 L. 요게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왼쪽에서 누르는 압력. 왼쪽에서 누르는 압력은 요 1번 오리피스 직전의 압력 플러스 오리피스와 왼쪽 수은 기둥의 표면까지의 높이. 요거는 물로 누르는 압력이죠. L 곱하기 L 플러스 델타 L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이다. 이게 오른쪽은 P2 오리피스를 지난 직후의 압력 플러스 L만큼의 물기둥 갬마 더블 곱하기 L 플러스 그 다음에는 25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그러니까 갬마 HG 곱하기 델타 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압수두차 델타 H에 대한 식으로 만들자면은 델타 H는 갬마 W분의 델타 P다. 그래서 이거는 델타 L분의 갬마 W P1 마이너스 P2가 P1 마이너스 P2 P1 마이너스 P2가 요 1번식에 의하면은 결국은 델타 L 곱하기 갬마 HG 마이너스 갬마 W다. 그러면은 델타 L 곱하기 갬마 W분의 갬마 HG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델타 H는 결국 델타 L은 0.25m 곱하기 물과 수은과의 비중 차이는 13.6 마이너스 1 해서 3.15m의 수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유량계수를 구해야죠. 유량계수 K 값을 구해야 돼요. 유량계수 K 값을 구해야 돼요. 유량계수가 CD라고 했는데 이제 흐름계수죠. 유량계수이자 또는 흐름계수 K값 구하는데 여기서는 K분의 델타 H를 알고 델타 H로부터 흐름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K분의 레이놀즈 넘버 이거를 구해야겠네.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먼저 본 식으로부터 뉴분의 D 곱하기 루트 2G 델타 H 20도씨는 보통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보면 돼요. 0.1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델타 H가 3.15. 이건 1.2 곱하기 10의 6승. 자, 그러면 1.2 곱하기 10의 6승 D분의 D는 0.625. 이 두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찾으면은 대략 0.66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K 값은 0.66이에요. 눈으로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유출량 Q 값은 K 값을 얻었기 때문에 Q는 K 곱하기 A0 루트 2G 델타 H 0.66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델타의 3.15. D는 이제 자리에다가 0.15 15cm 를 넣고 계산을 하면 0.092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손실 수두까지 계산을 하려면은 이제 유속 계산을 해야 되는데, 베나 콘트랙타에서의 유속과 V1 원래 관에서의 유속, 두 개의 유속을 구해야죠. 베나 콘트랙타 유속을 구하려면은 이제 수축계수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K를 구하는 식이 루트 1 마이너스 CC의 제곱 A0의 제곱 나누기 A1의 제곱 분의 CD다. 이 CD는 CV 곱하기 CC였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찾기를 K는 0.66이라고 찾았어요. 0.66. 그리고 A1분의 A0의 제곱 알 수 있죠. 관의 직경과 오리피스 직경을 아니까 이 값은 0.625의 4제곱. 그래서 0.1525. 그리고 CD는 CC 곱하기 CV. 근데 CV는 0.98 정도 가정하면 됩니다. 교재 나와 있어요. 13.2절 하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0.98.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 CC를 구할 수가 있죠. 이 식에서 다른 값 다 아니까 이 CC 하나 빼고 다 알죠? CC를 계산해 보면 0.633. 이 CC를 가지고 V2 베나 콘트랙타에서의 유속을 구하면은 Q 나누기 A2인데 A2는 CC 곱하기 A0야. 그래서 이거는 0.092 나누기 0.633 곱하기 A0. A0는 계산할 수 있죠. 하면은 8.23.
그리고 V1은 Q 나누기 A1이에요. A1은 A의 파이프 단면적 하면은 2.03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손실주도 HL 값은 EG분의 V2 V1의 제곱해서 계산해 보면 1.96 미터가 나온다. 자리가 모자라서 조금 옆에다 썼습니다. 이 계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96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량 값은 0.092 나왔고, 오리피스 전후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도 1.96 미터가 됩니다. 1.96은 정확히는 오리피스를 지나서 단면 확대에 의한 손실수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번 주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